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자, 요즘에 정말 날씨가 덥죠?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100년 만에 6월달에 열대야가 찾아왔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오늘 시장의 종가상으로 봤을 때 맑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는 0.8%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비한다면 0.1%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셀트리온 이 3개의 종목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특히 LG화학 쪽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마도 무상증자 기대감 때문에 미리 선침해했던 주체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6%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는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잡혔는데 동시효과의 외국인이 약 5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어요. 한 7, 800억 정도? 그 정도의 순매수가 잡혔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매도세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정말 모처럼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현대차,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3거래일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보면 기관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매수세가 잡혔던 것이 50만원 중반 가격, 그때부터 연기금을 중심으로 계속 꾸준한 매수세가 잡히고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도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LNF, 삼성 SDI, 네이버,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상위 3개 종목들은 바로 2차원지 관련주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하이브, 현대차, OCI,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는 미국의 3대 지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S&P 500이 0.3%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었죠. 0.7%, 다우지수는 약보합. 그래도 3, 4일 동안의 상승에 비한다면 어제의 조정은 양호했다고 생각이 돼요. 나스닥도 저점에서 보면 약 8.4%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조정으로서 끝나야 되고, 과거 이런 구간이었죠. 반등하는 듯 했으나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또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가고, 이런 패턴만 나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전저점을 이탈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본 니케이는 0.25%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8%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0.2%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특히 오전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어요. 올라가다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이번 주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월 30일날 개인 소비 지출 발표,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것도 다시 살펴보니까 6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지표와 실적이 발표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이번 주의 키포인트로서 시장을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배당락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2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처럼 분기 배당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반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매수했고 내일 배당락 29일이죠. 이때 시초가에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당 공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된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다음 달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의무적으로 그 전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만 참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생각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있고 반면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이죠. 일단 골드만삭스는 2년 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가능성으로 48%를 제시했고, 또 내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자, 일단 퍼센테이지만 본다면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52%고 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7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해석이었다 혹은 걱정스러운 수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확률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 외에도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도이치뱅크 이쪽에서도 시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반면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JP모건. 자, JP모건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올해 9.4%까지 피크를 찍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4.2%로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고 아시죠? 이분은 지난 2008년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었고 거기에 공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늘림에 따라서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 됐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애플 주식을 공매도했다는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오늘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소매업체의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른 시일 내에 물가가 내리고 그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끝작으로 봤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도 작년 말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터짐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될 것이다 그런 시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소매업체에서 올해의 폭발적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많은 재고를 쌓았고 이게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번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소매업체들이 과잉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늘어난 재고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가파르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물가지수가 꺾이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6%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대부분의 상승에 기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식품 가격. 자, 에너지 가격은 34.6%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식품 가격은 11.9%. 이 두 가지가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가 이번 달에 125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 한때는 100달러 초반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최근에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현재 109달러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식품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밀 가격. 자, 밀 가격을 보시면 6월달에 직전 저점을 이탈했고 또 4월달 저점까지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이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밀 가격을 보면
추세가 급격하게 꺾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만 본다면 약 16% 정도 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상승하는 차트의 기본 차트는 저점을 높여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계속 저점을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중에 원유 말고도 바로 천연가스가 있죠. 자, 여기 천연가스의 선물지수를 한번 보시면 6월달이 이쯤이에요. 지금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크게 급락하고 있고, 직전 저점, 계속 저점을 이탈하면서 작년 10월 수준까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외에도 대표적인 원자재 구리도 보시면요, 직전 저점을 이탈했고 6월달에만 급격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가지수에 대표적으로 상승에 기여했던 에너지 가격, 아직까지 유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천연가스도 급격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식품 가격, 밀도 급격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 구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의 연저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유가는 아직까지는 크게 급락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가를 제외한다면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식품까지 6월달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유가만 직전 저점, 여기를 이탈해준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게 빨리 꺾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곡점이 7월달에 어쩌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거기서 어떤 증산에 대한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원유 그 수입 물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면 그게 유럽이 아닌 중국이라든지 인도, 이쪽에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주식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산 원유가 유럽에는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안으로서 중국과 인도에는 크게 증가를 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펙 회원국들이 조그만 원유 증산에 합의를 해준다면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맞출 수도 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지표들 있죠. 천연가스, 구리, 그리고 밀 가격, 이거는 6월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많이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제 영상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내용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고민을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반기와 내년 시장에 희망을 가져보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항상 시장이 어렵더라도 늘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